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은 이제 그 현금 흐름 추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기 1번을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이 유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유동 자산을 뭐 100원짜리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100원이 나갔겠죠. 이미 100원이 나갔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감가상각비를 갖다 또 100원을 또 빼준다면, 그러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갖고 오면서 우리가 모두 200원이 나갔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건 이중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이제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고 배당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구할 때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의 합으로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고, 떤 기업이 1년 후에 100원을 벌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00원을 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모두 합해서 200원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이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거니까 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을 갖다가 지금의 가치로 이제 환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흐름인데 어떤 흐름? 예, 현재 가치들을 다 합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원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할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할인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 바로 할인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금융 비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 비용을 현금이 나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했더니 9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할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할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금융 비용을 빼줘야 되겠다. 이자 비용을 빼줘야 됐다고 해가지고 뭐 금융 비용이 10원이니까 이렇게 10원을 빼줘서 그러면 8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할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제외했는데 또다시 이자 비용을 빼주게 된다면 바로 이제 그게 이중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든 뭐 이자 비용이든 어쨌든 금융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본 이야기인데요. 보기 3번 보니까 운전자본의 변동과 자본 쪽 지출은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뭐 그 운전자본이 증가하면 현금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본이 감소하면 현금 유입으로 이제 생각을 해라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이런 걸 이것만 봐도 우리가 운전자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금 흐름 추정 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본적 지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자본적 지출 경우에도 이제 현금 유출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정 자산을 갖다가 이제 그 들여왔다라고 한다면 자산이 증가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고정 자산을 들여오면서 이제 현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자산이 증가한 데 따라서 현금이 그만큼 감소를 했으니 결국 이게 이제 상쇄가 되는데, 우리가 그 고정자산으로 들어온 걸 갖다가 파악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현금이 나간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분계상으로 이제 상세가 되든 뭐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고정자산을 들여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이 나간 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자본적 지출의 경우 우리는 현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해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현금흐름 추정 시 투자의 매몰 원가는 제외시키지만 기회비용이나 잠시비용은 고려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그 매몰 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은요, 현금 흐름 추정 시에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우리 그 가치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걸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잠시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맞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기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5번을 보니까 뭐 감가상각비의 세금 절감 효과는 현금 흐름에 직접 고려해 주지만 이자 비용의 세금 절감 효과는 간접적으로 고려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그 현금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 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면 EBIT가 나오고 EBIT에서 법인세를 빼주면 EAT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흐름 추정 시에 현금을 직접 고려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 비용은 빼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 비용은 여기서 빼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때 간접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5번도 이제 맞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을 보도록 할게요. 7번은 투자한 평가를 위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니까 감가상각비의 법인세 절감액인데 감가상각비로 인해 가지고요. 영업이익하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아무래도 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를 좀 덜 내게 되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재고자산 매출 채권의 증가인데요. 이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 같은 거는 이제 그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순운전 자본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요. 순운전 자본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면 현금이 나간 걸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사 비용인데 시장 조사 비용은 이제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은 현금 흐름 추정 시에 고려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제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새로운 투자로 인한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액.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물건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면 혹은 출시를 하면 이게 만약에 두 개의 관계가 대체적인 관계라면 현금이 유출된 걸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완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현금이 유입된 걸로 이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보완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대체적인 관계인지는 요번 이 보기 4번에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 처분 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어, 일단 그 비유동 자산을 처분했대요. 근데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실이 났으면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만약 이제 우리가 비유동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 이익이 났다면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을 낼 것이지만 손실이 났으니까 세금을 안 낼 것이고 따라서 세금이 그만큼 좀 덜 내게 되겠죠. 세금을 덜 내니까 당연히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5번도 현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